지칠 핵심 광물 회의, 무엇이 논의됐고 왜 중요한가? 2026년 1월 12일 현지 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지칠 핵심 광물 회의. 겉으로 보면 또 하나의 국제회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는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닙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방산, 인공지능까지 현대 산업의 핵심을 쥐고 있는 광물 공급망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회의입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는 미국과 지칠 뿐 아니라 한국, 호주, 인도, EU까지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 국가들이 차지하는 전 세계 핵심 광물 수요는 약 60%, 즉 시장 전체의 방향을 논의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식 공동 성명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결과도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이번 회의의 결과는 합의문이 아니라 공감대와 방향 설정입니다. 회의에서 확인된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핵심 결과 하나. 중국 중심 핵심 광물 공급망은 공동의 리스크라는 인식. 참석국들은 한 가지 문제의식에서는 명확히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히토류와 핵심 광물 공급망이 중국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점. 현재 중국은 히토류 정제 약 90%, 일부 핵심 광물 가공 70%에서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국들은 이 구조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 안보적 리스크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는 중국을 배제하자가 아니라 중국 하나에 의존하는 구조는 위험하다는 문제인식 공유가 핵심이었습니다. 핵심 결과 둘. 공급망 다변화는 구호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 이번 회의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단어는 긴급성 어전시입니다. 각국 장관들은 공통적으로 신규 광산 개발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제 가공 능력은 더 부족하며 시장 가격 변동성 때문에 민간 투자가 망설여진다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실무적 논의가 오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1. 비중국 공급자의 가격 안정 장치. 2. 정부 공공 금융을 활용한 투자 리스크 분담. 3. 전략 비축과 재활용 리사이클링 확대. 아직 결정된 정책은 없지만 시장에 그냥 맡겨둘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이번 회의의 실제 성과입니다. 핵심 결과 셋. 가격 바닥선 프라이스 플로 논의가 공식 언급됨. 이번 회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히토류 가격 바닥선 논의가 언론을 통해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비중국 국가들이 광물 공급에 뛰어들지 못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중국이 가격을 낮추면 경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들은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하거나 비중국 공급에 대해 정책적 보완을 하는 시장 개입적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물론 이 논의는 초기 단계이고 당장 시행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격 메커니즘까지 손보겠다는 발언이 공식적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전과는 다른 국면임을 보여줍니다. 국가별 역할 누가 무엇을 맡으려 하나.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역할도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미국은 전체 구도의 설계자로서 중국 의존 축소라는 전략 목표를 주도하고 동맹국 간 협력 플랫폼 구축 역할을 합니다. 호주는 자원 공급국의 핵심 축으로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광물 파트너를 자임하고 광산 비축 장기 계약 역할 강조했습니다. 유럽과 일본은 안정적 조달과 재활용, 기술 표준을 중시합니다. 시장 안정화 장치에 관심이 있는 거죠. 한국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오늘 보도에서 확인된 한국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한국은 광물을 캐는 나라가 아니라
가공 정제 제자원화 역량을 가진 나라로 자신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배터리 소재 희귀금속 재활용 고순도 정제 기술이 한국의 강점으로 언급됐습니다. 이 구조에서 한국은 공급망의 중간 허브로서 자원국과 제조국을 잇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기 요소도 있습니다. 원재료는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고 특히 중국산 원료 비중이 여전히 높아서 공급망 재편 속도가 늦어질 경우 타격이 큽니다. 즉, 한국은 기회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자동으로 성공이 보장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결론, 이번 회의의 진짜 의미. 정리해보면 이번 지칠 핵심 광물 회의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당장 합의문은 없었다. 하지만 문제인식은 완전히 공유됐다. 공급망 다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시간 싸움이 됐다. 광물은 이제 자원 문제가 아니라 전략 자산이다. 그리고 이 흐름은 앞으로 수개월, 수년에 걸쳐 투자, 무역, 산업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지칠 핵심 광물 회의는 무언가를 결정한 회의라기보다는 방향을 고정시킨 회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분명합니다. 중국 단일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세계적 움직임이 있고, 이 변화 속에서 한국은 단순한 관전자가 아니라 판에 올라선 플레이어입니다. 이 흐름이 기회가 될지 부담이 될지는 앞으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감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